24시즌 프리뷰 이제 외야편입니다. 이정우가 빠진 외야는 어떨까? 이주영이라는 슈퍼스타 후보가 과연 얼마나 채워줄까? 도슨의 풀타임은 어떨까? 이게 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주영한테 엄청난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저 역시 이주영의 풀타임을 본 적이 없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 이주영의 풀타임을 언제나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키움으로 옮긴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LG에 있었으면 이 명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디 누가 뼈 부러지고 인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키움은 아니니까. 무조건 쓸 거니까. 쓰려고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24시즌 지금 당장 이정우의 빈자리를 메워주기는 모자랄 거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력, 파워에서는 이정우보다 좋아요. 저는 이주영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보는 게 지금부터 야구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저한테는. 풀타임 3할과 15개 이상의 홈런, 20개 이상의 도루. 이거는 무조건 예상도 했지만 해줘야 된다가 제 예상이고 제 의견이었습니다. 도슨의 풀타임은 어떨까요? 23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계약해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최고였다. 이 친구 3할 이상 보여줄 겁니다. 단 홈런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놓고 봐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할 이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의 크레이지 모드 최다 안타왕 타격왕 페이스로 쳤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부상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제가 아직도 울부짖는 친구 KT의 문상철 됐죠. 삼성 이성규 됐죠. 그 다음에 야잖아요. 야, 임병우. 이 친구는 기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타율은 이주영 도슨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풀타임 뛰면 홈런은 적어도 2자릿수는 무조건 기록할 겁니다. 야는 걸리면 넘어갑니다. 만약 임병욱이 3할을 연속적으로 칠 수 있는 타자로 성장한다면 키움은 소원이 없겠고 얘 또 국대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3명이 주전 자리를 하나씩 가져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규에 대한 활용도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수비는 키움에서 아직도 가장 뛰어난 것 같다. 이 친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나이지만.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최수종을 쓰면 큰일 나잖아요. 박수종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우타자인데요. 23시즌 후반기에 1번 타자로 계속 기용이 됐습니다. 발 빠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분명히 나옵니다. 25시즌에도. 자, 여기에 박주홍 선수가 입대하면서 예진원, 박찬혁 정도를 외야 백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지명타자 말고는 점점점 이영종이 수비에 들어가는 건 늘 그 팀의 수비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지명타자 쪽에는 이원석도 있고 최주환도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나갈 겁니다. 이 친구는 살아나가려면 타격밖에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때려 죽여도 에버리지를 올려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근데 더 떨어졌습니다. 이정우의 이탈을 누가 뭘로 막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주영이 아무리 제 기대만큼 한다고 해도 이정우를 대신하는 건 힘들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야 수준을 올리는 건 가능할 거다. 그러려면 임병욱이 발전해줘야 된다. 저는 이주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임병욱이 걱정된다. 도스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키움 외야는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 우량주다. 요게 프리뷰였고요. 이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빈자리 메우기 어렵다. 이주영이라는 슈퍼스타 후보의 활약은 보신 대로 국가대표 됐습니다. 이주영 115경기 2할 6푼 6리 홈런 13개.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성적이. 암튼 2할 6푼 6리에 홈런 13개면 이거는 이주영 아닙니다. 저게 3할에 홈런 25개 뭐 도루 한 20개 이 정도 돼야 이주영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친구의 야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 저 기록인데 국가대표에 뽑혔다라는 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어떻게 야구한다라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겁니다. 이주영 선수. 도슨의 풀타임은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좋은 선수다. 제가 풀타임 도슨은 어떨 거냐? 근데 부상당하기 전까지요. 3할 3푼 쳤고요. 안타 126개. 더 놀라운 건 도슨한테 홈런은 바라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홈런 11개 때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상당하기 전에 이 친구 페이스가 타격왕 페이스, 최다 안타왕 페이스였습니다. 이 친구 그 십자인대였나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해도 재계약을 했을 겁니다. 몸값만 맞춰준다면. 너무 매너가 좋고요. 너무 착해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규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아직도 안 끝나. 난 궁작작 궁작작 진짜 대박 아닙니까? 제가 항상 반론을 제시했어요.
이영규는 유리몸이에요. 이영규는 유리몸이에요. 이영규는 유리몸이에요. 유리몸인데 21년 뛰어요? 진짜 유리몸이면 저렇게 부상을 많이 당해서 시즌을 많이 못 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은퇴했었어야 돼요. 항상 이영규는 뛸만 하면 부상당하고 뛸만 하면 부상당하고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뛰잖아.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타석에서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변상권입니다. 통산 기록 한번 볼까요? 이 친구 군대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계속 구단 분석 때 이 친구 얘기를 했어요. 변상권. 그리고 예진원. 이 두 친구를 외야에 새로운 어린 친구들이 나타났다. 야, 빠따 야물딱집니다. 야물딱져요. 근데 이 친구가 24시즌에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병욱 선수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어요. 왜? 이런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임병욱 선수 약간 고종욱 같아요. 이제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예술인데 이상할 정도로 터지지 못하고 있다. 이 친구야말로 부상이 늘 본인의 앞길을 막고 있다. 장타력까지 가지고 있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임병욱 선수는 딱 누구 스타일이다? 변경 스타일이다. 이 친구는 진짜 기분 조금만 좋아지면 30-30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다. 왜? 임병욱 선수는 원래 유격수 출신이에요. 유격수로 입단을 했어요. 근데 유격수인데 외야로 갔어. 그건 야구를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병욱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타격하는 거며 수비하는 거며 기가 막혀요. 거기에 빠와까지. 근데 송성문은 빵! 하고 터졌는데 임병욱 선수는 계속 그냥 마그마 끓듯이 안에서만. 자, 박수종 선수 좀 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얼굴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크게 좀 보여드릴까? 어때요 얼굴? 저랑 비슷하죠? 잘생겼죠?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근데 야는요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할 오픈 6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시면 여러분들 그 좌타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보통 좌타자들이 좀 빠른 선수들이 많고 디테일 야구 잘하고 이 친구는 우타자인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도 유망합니다. 왜? 키움의 외야는 왼손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야는 오른손 타자잖아요. 그리고 야가 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영종입니다. 야는 우리 형종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 다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재영입니다. 장재영 선수가 24시즌 5월 달에 야수를 하겠다라고 전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게임을 38경기를 뛰었고요. 홈런 한 4개 쳤고 시즌 끝나고 나서 외야수, 야수로 이제 상무의 1차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요거는 전력 분석과 별개로 여러분들은 장재영 선수의 야수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결단을 내릴 때까지 저 어린 친구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이런 게 너무 일단 첫 번째 신경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민과 너무 계약금이 어마어마한 선수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친구는 갈 길이 구말리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조건 야수만 할 거야 라고 지금 본인은 마음 먹었지만 그 길이 만약에 가다가 조금이라도 또 안 된다? 너 투수해. 다시 해. 응원할 테니까. 어리잖아요. 타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아직 어리니까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감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주연상, 나균환 이런 선수들은 아예 야수로 쭉 하다가 30대가 넘어서 투수로 전향했잖아요. 그걸 본다면 저 정도 기량이 있는 선수면 조금 더 하다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할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지금서부터는 키움의 외야 선수들 수비 나갔던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권 주로 우익수, 이주영 센터, 원성준 좌익수, 김태진 좌익수 8경기, 박수종 21경기, 임병욱구 12경기, 용규리 13경기, 주성원 그리고 박수종이 센터로 다시 56경기, 변상권이 좌익수로 37경기. 이건 당연히 겹칩니다. 박주홍 4경기, 장재영도 우익수로 20경기, 예진원도 나갔었죠. 임병욱도 좌익수로 한번 나갔었고, 도슨이 보시면 좌익수로 63경기.
이영종이 29경기나 나왔었네요. 근데 보세요. 외야는 확실히 내야보다 선수풀이 적습니다. 이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외야를 뛰었던 선수들의 면면을 보셨다면 이 친구들의 우리가 10개 구단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키움은 외야 9위입니다. 스태티즈 WAR 기준으로. 저기 4.29. 근데 이건 그럴만해요. 홈런 개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23시즌은 7위. 조금 더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내야수와 외야수를 합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야수입니다. 24시즌. 키움 안타깝게도 꼴찌입니다. 23시즌. 키움 역시 꼴찌입니다. 그래서 키움이 외야가 파괴력이 좀 떨어집니다. 홈런 개수가. 여기 보시면 이정우의 빈자리 메우는 건 역시 불가능이었다. 이주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임병욱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저평가 우량주가 꿈틀거리긴 했다. 야수 종합. 이정우 이탈로 무게감이 확연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송성문, 김혜성, 이정우, 도슨 4인방이 시즌 초반에 상대에게 준 프레셔는 대단했다. 김태진의 유격수 안착이 꽤 인상적이었다. 23시즌보다 타격은 답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위 타선은 도슨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이게 야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즌 파이널 종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이정우 이탈로 기대치를 더 낮춰야 된다 라고 제가 24시즌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시즌 키움이 꼴찌였는데 더 낮추면 도대체 몇 위를 보라는 거였느냐. 선발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나 키움은 누군가는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은 오히려 어제 보셨던 대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누군가는 나온다고 했는데 하영민이 튀어나왔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키움을 24시즌 8위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최하위를 했습니다. 팬들은 탱킹 시즌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저 애써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가장 강한 최하위였다는 걸. 저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24시즌에도 분명히 우리 프로야구 시장에 메시지는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집에 아무도 할 수 없는 트레이드. 그리고 김희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서부터 고졸 루키 이재상을 유격수로 썼다는 거. 그리고 김혜성이 가는 거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성문이 난리구슬 칩니다. 그리고 이정우 부상은 당했지만 내야진이 23시즌보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굴러갔다라는 거. 물론 김혜성이 25시즌에는 빠집니다만 단 키움이 조금 더 경쟁력에서 4월 달에는 2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불펜이 예상대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키움이 불펜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었거나 조상우가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리그가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키움 히어로즈의 24시즌은 끝이 났습니다만 저는 키움의 24시즌이 순위는 키움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리고 응원에 분명히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키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펙 받을 야구를 24시즌에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의 야수편 그리고 시즌 최종까지 전부 다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2024 시즌 키움에 대해서 한번 쭉 어제 오늘 봤는데요. 이제 내일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2025 시즌 키움은 어떻게 될 건데 하루에 프리뷰는 다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할까? 말까? 아, 얘 좀 아닌데? 눌러. 학시.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